안녕하십니까, 김정수입니다. 마네킹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0도 온더베이스라는 것을 버리고 이번에는 다운된 상태에서 원랭스 단발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단발 원랭스 하면 섹션과 브로킹을 여러 번 나누어서 작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드시면 여러분 편리한 대로 나누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방법을 이렇게 나누어 놓으실 수도 있겠으나, 자, 번거로우시면 이어 파트를 나누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쪽도 역시 이어 파트 나누어 놓으시고 뒤에 백 이어선 핀처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수평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도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되시면 4브로킹 정도 나누어서 해보시는데, 수평, 빗의 수평도 좋으나 저는 가위의 수평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시작을 하시든 우측에서 시작을 하시든 그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머리를 자를 것인가? 제가 계산을 해보건대 이 정도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 길이에서 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커트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1차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제가 수평을 받겠습니까? 여기서. 가위의 수평을 받습니다. 이 가위의 수평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갈 때, 처음 시작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 가위 끝이 수평에서 보이지 않게 다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가서는 이 머리보다 길게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편에 가서 이 머리보다 높게 떨어졌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대로 수평을, 가위의 수평을 잡고 돌아가면 되는데, 처음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받쳐가십시오. 받쳐서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는 수평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원랭스는 좌우, 앞, 뒤, 속과 겉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한 번에 간다고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쉬운 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커트 방법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커트 방법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함부로 쉽게 따라서 할 수 없는 커트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가위의 수평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받쳐가야 됩니다. 반대편으로 올 때는 이렇게 받쳐야 되고요. 이쪽으로 내가 우측에서 갈 때는 가위를 받쳐가고요. 안정되게 받쳐서 한 번에 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선을 찾아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확인을 하세요. 선을 확인을 하시고 가위가 수평이 되었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커트를 하시는데 좌우 정확히 맞아야 되고요. 앞뒤도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커트를 해서 어떤 선이 나온 것 같으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선만 잡아가세요. 선만 잡아가지고 가서 나머지 머리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빗질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원렌스는. 빗질을 여러 번 하셔서 드라이 컷하고 습컷하고 다른 이유는 여기에서 만약에 물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습컷을 하게 될 때는 겉머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밖에 있는 머리가 눌려 내려옵니다. 눌려 내려와서 여차 잘못하면 커트 다 하고 샴푸하고 싹 말려서 놓으면 겉머리가 쓱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랭스 머리를 자를 때는 가위가 이렇게 수평을 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와 이렇게 됐을 때 차이가 또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커트가 가위가 이 수평에서 이렇게 누운 상태로 안쪽으로 누운 상태로 바깥쪽으로 누운 상태로 커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안쪽 머리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깥쪽 머리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바깥쪽 머리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 안쪽 머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도 중요하지만 작은 수평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히 대고 커트를 하려면 안정되게 손으로 받쳐서 커트선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커트 방법이다. 힘드세요? 힘드시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브로킹 정도 나누세요. 4브로킹 정도 나누어서 안정되게 커트를 하세요. 그런데 전체를 다 들어서 1cm씩 커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아셔서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마무리 들어가는데 마무리를 들어갈 때는 많이 빗질을 해봐야 됩니다. 좌우로 이 정도 커트를 해놓고 다 되었다 싶을 때 머리를 전체를 반대편으로 또 확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선이 정확히 떨어져야 되죠. 정확히. 앞뒤 선이 정확히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앞뒤 선이 과연 정확히 떨어졌는지. 정확히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큰 선은 나왔으니까 이제 작은 선을 세밀하게 찾아가야 됩니다. 작은 선을. 작은 선이란 머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떠 있어요. 그래서 겉에 있는 머리는 긴 머리가 속에 물려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까지도 다 정확히 잡아내야 됩니다. 가장 어렵다는 머리죠. 가장 어렵다는 머리. 해놓고 이리 비서 저리 비서 하면 또 긴 머리 나오고 또 긴 머리 나오고. 그러나 정확한 모질의 길을 알고 자르면 또 그리 어려운 머리는 아니죠. 자, 전체 머리 윤곽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이제 이게 완성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1차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반대쪽의 머리가 와야 됩니다. 이쪽의 머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우측 머리가 좌측 머리가 우측으로 넘어가서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오차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좌우측 머리를 똑같이 빗질을 해서 똑같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눌러 빗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눌러 빗으면 안 됩니다. 가위 수평을 잡아서 끝머리를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뒤로 빗어서 뒤로 빗어서 뒤에 머리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항상 90도만 들어서 머리 커트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이 머리 자체가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끝머리가 너무 무겁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원랭스 하면 원랭스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머리 자체가 끝머리를 이렇게 하고도 가볍게 해주기를 원하는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틴닝이 들어갑니다. 틴닝이 들어갈 때는 제가 보건대 이 머리를 틴닝을 구사를 해라 했더니 어떻게 들어가냐면 틴닝 자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끝머리만 살짝 가볍게 해달라고 했는데 벌써 3cm 이상 머리를 잡고 커트를 하자니 커트에서는 이상한 선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놓고 두꺼운 부분만 세로로 놓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가벼워지고 있는가? 끝머리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끝머리 1cm 내외에서 최대한 내가 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얇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만 끝머리를 얇게 하는 듯 싶어도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빗이 가위 끝을 밀어냅니다. 빗살 끝으로. 부드러워지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시술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빗살 끝부터 나옵니다. 빗 끝부터. 0도에서 빗 끝부터. 머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0도에서 빗살 끝부터. 역시 빗살 끝부터. 빗살 끝부터 세로로 가위는 들어갑니다. 세로 사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부드럽다라고 확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양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십시오. 두 번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양감 처리가 안 됐다 생각하면은 한 번 더 해서 한 번에 하려고 들면 작품은 오차가 생깁니다. 많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면 횟수를 나눠서라도 끝머리를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볍게 해드려야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양쪽 옆에 있는 머리하고 뒤에 있는 머리하고 똑같이 양감 처리를 해주려고 해서는 실패를 본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양쪽 옆머리와 뒤에 네이프 머리는 양이 다릅니다. 양쪽 옆머리는 적습니다. 뒤에 네이프 머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짧은 머리가 속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깜막 모르고 양쪽 옆머리와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원랭스에서 실패 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역시 똑같은 방법인데 뒤가 네이프 쪽이 조금 두꺼운 듯 싶어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체크 들어갑니다. 탑 부분의 머리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머리가 혹시 없나 한 번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머리가 없나 한번 딱 잡아서 가운데 있는 머리를 살짝 건드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머리 길이에 여러분들은 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머리를 여기다가 어떤 웨이브를 넣어놓으면 예쁠 것인가.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이 머리를 30대 이상 40대 되시는 분이 이 커트를 하시고 아, 나 이거 파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브닝 파마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브닝 파마를 여기다가 10호 로트로 말아놓으면 10호 로트로 세로로 여기에서 귀 높이 정도, 귀 반절 높이까지 여기다 웨이브를 딱 넣어놨다고 봤을 때 밑에 머리는 웨이브가 이브닝 머리가 형성이 될 것이고 위에는 생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그 작품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떠한 머리를 여기다가 또 해놓으면 어떤 스타일이 나올 것인가. 제2의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작품을 가지고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되니까 한 작품이 성립이 될 때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머리를 여기다가 또 이 머리에서 이 원랭스 머리에서 어떠한 스타일이 또 하나 여기에다가 구상을 하면 될 것인가. 같은 원랭스인데 예를 들어 뒷머리를 약간의 스파니엘로 올라갈 수는 없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양쪽 옆머리를 또 약간 굴림으로 인해서 정이사도라로 돌아올 수는 없는지 자, 이런 방법들 원랭스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들 손에 가위나 빗이 숙달이 빨리 되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 겹 잡고 커트를 하셨던 이러한 두꺼운 머리 처리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숙달된 모습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